여수 지역 초중 고등학교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승객과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원수와 정원용품을 판매할 순천만 가든마켓 출범이 늦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든마켓 출자금 10억 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 당초 계획됐던 10월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30만 다족도시를 표방하며 실시하고 있는 광양시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5%를 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세에 비해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지역 학교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초중 고등학교 등 5개 학교로 확진자 발생 이후 이들 학교 전수검사 결과 교사와 학생 1,70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반이거나 밀접 접촉한 146명도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고 밀접 접촉자는 1차 검사 이후 48시간 이내에 2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수에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마사지업 등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흥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구흥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위생업소와 실내체육시설에도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에 탄 뒤 승객과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버스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마스크를 건넸는데도 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버스 정류장.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버스를 멈춰 세운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지만 보란 듯이 거부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다가가 거듭 마스크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마스크를 연거푸 바닥에 던지고 심지어 할머니의 뺨까지 때립니다. 막무가내식 난동이 이어지자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에 정차한 버스에서 계속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다른 승객과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이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섰는데 흥분한 남성은 오히려 우산을 휘둘러 머리를 내리칩니다. 저지 않은 버스기사까지 우산으로 찌르는 등 10여 분간 버스 안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선의로 마스크를 건넸던 할머니를 비롯해 이 상황을 지켜본 승객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좀 자괴감이 들죠. 선의에서 마스크를 주신 그 여성 승객분이 그분이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았지 않겠느냐.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폭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출범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순천시는 10억 원을 출자하겠다며 최근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근거 조례가 없어 전액 삭감됐는데요. 시의회는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정원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정원수와 정원용품의 유통, 판매를 담당할 시설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240여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순천시는 이 가든마켓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10억 원을 출자하겠다며 최근 시의회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요구했던 출자금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출자를 진행해야지 그게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네.
순천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10월까지 주식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해선 민간 주주 모집 등 후속 절차가 산적한 반면 사업 지연으로 이미 수억 원의 국비를 반납한 상태여서 출범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 순천시는 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다음 달엔 반드시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야지. 반면 시의회는 행정 절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시 정부가 이제와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자 승인 등에 대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속도보다 방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게 정말 기존에 있는 적용업자랄지 화훼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쪽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가든마켓 건립 사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가든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5일 동안 순천 영양절 일원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에서는 AI와 5G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GS칼텍스가 여수공장에 신규 투자한 첫 올레핀 생산 설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9년부터 여수 2공장에 2조 7천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 등의 소재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올레핀 생산 설비를 처음으로 건설했으며 다음 달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앞서 설비 시험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칼텍스는 이번 설비가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70만 톤의 에틸렌과 50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 같은 올레핀 사업의 실적은 올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30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규모가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황금동 92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사업지구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700여 세대, 12,000여 명 수용 규모로 공동주택 공급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황금지구와 같이 현재 광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등 모두 9개 지구입니다. 전체 면적만 619만 5천여 제곱미터에 수용인구 3만 8,500여 세대, 10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당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30만입니다. 그래서 30만 그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택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현실을 반영해 도시개발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주택 보급률이 10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전망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면밀하게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단 일정 부분 그 진행된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시작되지 않는 사업들은 우리 전문가와 시민들과 의견들이 조금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민선 7기 광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하지만 예상을 빗나간 인구 전망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 사업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에셋 측이 경도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하고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지역 내 반대 의견이 많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해명해야 하는데도 사업 중단을 운운한 것은 시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파는 특유의 진한 향 때문에 가공식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식품 생산업체가 그동안 버려왔던 양파 껍질까지 활용해 듣기에도 생소한 양파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양끝을 잘라낸 양파는 곧바로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분쇄기로 간 양파와 양파 껍질을 끓여 만든 농축액을 한데 섞자 무안의 대표 작물인 적양파로 만든 먹음직스런 양파 잼이 완성됩니다. 대기업에 깐양파를 납품하면서 껍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지금 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양파의 진한 향이 문제,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양파를 절단한 뒤 얼렸다 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한 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파잼 제조 관련 특허도 얻었습니다. 빨간 양파잼의 주 원료인 적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나며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을 최대한 줄이고 양파의 은은한 단맛을 극대화시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자연의 건강함까지 더해져 달달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빨간 양파잼을 넣어보게 되었는데 이게요 설탕하고 올리고당 대신 넣어봤더니 굉장히 깊은 맛을 내고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양파잼을 본격 생산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에게 생소한 양파잼 홍보가 힘든 상황. 다행히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면서 서서히 주문도 늘고 있습니다. 양파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함께 기부도 손 놓지 않고 있는 김 대표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앞으로 저희 양파잼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파 생산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무한 양파 많이 드시고 저희 잼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데 이어 지역 농수산식품이 월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했습니다. 월마트 온라인몰 입점 제품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판매를 통해 시장성과 경쟁력이 입증된 유기농 김과 유자차 등 12개 품목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해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제품의 월마트 입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 준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이 공정률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소호간 도로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착공해 현재 교량 주탑 시공이 마무리됐으며 내년 초 교량 상판과 케이블 거치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웅천에서 생태터널 망마 삼거리를 거쳐 여수시청을 잇는 도로는 대체도로가 없는 단일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 38명이 내년 대선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의원들은 오늘 성명서에서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덕망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며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지방분권이 역사적 시대적 과제라며 이 전 총리가 이런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이 고등교육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노조 등은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 신입생 수 감소 등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정책과 지방대학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대학의 일률적인 정원 감축과 함께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배출가스 위반 기업의 신뢰 회복과 향후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협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최근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상인은 또 마찰이 빚어진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에 대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산단을 구현하기 위한 여수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2000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KT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